쌍곡선 x제곱 빼기 3분의 y제곱은 1의 한 초점 2,0과 점 A 6,6에 대하여 쌍곡선 위의 점 P가 1사분면에 있을 때 3분의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은 정근선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y는 루트 3x랑 y는 마이너스 루트 3x 0 집어넣으면은 1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네. 이런 식의 포물선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6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에 6 집어넣으면 6,6 한번 집어넣어. 36 빼기 12는 위에 있겠죠. 6,6의 위치가 그냥 대충 여기라고 할게. 6,6 그리고 초점의 좌표가 2,6 너무 이상한데. 대충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하죠. 6,6 잠깐만 6,6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루트 3이지. 밑에 있겠구나. 6,6 여기 있다고 생각하자. 그랬을 때 점 P가 1사분면 위의 점이래. 여기 뭐 P가 있는 거지. 그때 문제에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무슨 값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자, 여기에 또 다른 초점 마이너스 2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을게. 그럼 만약에 이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이 길이가 뭐가 돼? 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AP의 길이를 우리가 만약에 K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는 A 플러스 K의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를 구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 초점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만들었을 때 요게 최소일 때 결국에는 요 A의 값이 뭐가 되겠어? 가자.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점과 요 점이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때 요 A의 값도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어떻게 돼? 루트 88에 64 66에 36 100이죠. 이 길이가 지금 110이거든? 그럼 결국에는 A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아니지. A 플러스 K니까 이거는 A 플러스 K 플러스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이게 지금 10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2를 빼주면 A 플러스 K는 뭐가 돼야 돼?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겠다. 그 다음 또 11번. 요거?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초점 FF 다시인 타원에 대하여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0 여기가 2,0 각 F-P FP F-가 90도 이상이 되도록 성립하는 양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네.
이 각이 결국엔 둔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둔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기울기의 범위를 구하라고. 근데 얘는 여기 단축이의 점 있잖아, 꼭지점. 이렇게 연결하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2죠. 얘가 몇 도야? 40. 그럼 여기가 이렇게 갈 거거든? 직각이 되죠. 직각이 된다고. 근데 이제 직각에서 조금 이동하면 얘가 이제 둔각인 거고. 그러면 이제 뭐 요런 점들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그래도 그림상은 이제 그거네. 예각이네. 아니 둔각이네. 이런 식이 돼야 얘가 예각이 되는 거네. 90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90도 이상. 여기가 지금 루트 2인 거고, 그럼 처음에 여기도 이렇게 둔각인 거거든? 그럼 이렇게 이동하면서 각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얘랑 이렇게 수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수직인 점을 기준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여기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예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수직이 되는 요 점을 찾아서 기울기를 찾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거리의 차가 뭐가 돼? 거리의 합이 2루트 6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2루트 6 빼기 A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제곱 더하기 2루트 6 빼기 A의 제곱은 16.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4루트 6A 4, 6이 24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루트 6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이제 요런 관계식 하나 우선 구해 놓고요. 수직 관계인 거.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 수직관계면 FF-를 지름으로 하는 뭐가 있어? 원이 있겠지. 그 원과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 원과 이 타원이 만나는 점 있잖아. 요걸 생각하면 되겠다.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가 돼야 돼? 4 이렇게 되는 거죠. 반지름 2니까. 여기 양변에 6배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3y제곱은 뭐가 돼야 돼? 6. 그러면 요 주식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돼서
y제곱은 1, 그럼 y의 값이 1 나오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x는? 루트 3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점이 루트 3,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은 요 두 점의 기울기는 뭐가 돼? f 다시 요거의 기울기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있지만 여기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m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의 값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1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다. 이거는 다시 구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요점 지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3,1이거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작아지면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점의 기울기를 생각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해되니? 그러면은 m의 값이 요것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거나 같아야 되고 요것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결국에 m의 범위가 2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2 빼기 루트 3,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겠네. 이해돼? 그 다음 또 요거 두 개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지 이거? 실수배까지 끝났나? 네. 위치 벡터까지 했지. 위치 벡터요. 이거 설명을 했어요. 이거 설명 안 했었나? 위치 벡터? 내분 벡터, 외분 벡터? 그거 안 하고. 아 그래? 여기까지만 했났다? 한직변이 있을 조건? 아, 네. 위치 벡터 한 거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평면에 같은 평면에 이거 했어요. 이거 있는데 한 점으로 이동시킨다. 이거 했어요. 그래서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이거 했어요. 그치? 네. 그래서 내분 벡터, 외분 벡터 무게중심 그것까지 한 거 같은데? 무게중심을 한 것 같은데. 내분 외분 했어요. 그지? 근데 문제를 앞에 조금밖에 안 풀었을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 한 거 같은데 선생님 기억에 여기까지. 했어요. 요거부터 안 했던 거 같은데. 다 문과였어요? 아니, 다 미적을 선택했지. 미적 아니면 확통. 그러니까 내신도 그냥 1학기 때까지만 뭐 이렇게 2차 곡선 벡터 설명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학교 프린트해서 낸다니까 이렇게 써있었지. 자, 4번 문제를 보면 평면이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시점이 뭐야? 얘는 이제 시점이 B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점을 통일시켜야 돼.
그래서 우선은 저 녀석들의 시점을 통일시키면 시점을 P로 통일시키는 거야. 벡터 PC 마이너스 벡터 PB 이렇게 표현되지. 그럼 이렇게가 어떻게 돼? 그럼 2배의 벡터 PA는 마이너스 6배의 벡터 PB. 그러면 벡터 PA는 마이너스 3배의 벡터 PB.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수직. 그치? 한 벡터가 다른 벡터에 뭐로 표현됐어? 아, 실수네. 그래서 얘는 평행은 아니고 평행은 평행인 거지. 근데 이제 둘의 방향이 어때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럼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럼 P가 이런 점이 있으면 이게 평행이 돼? P, BB가? 안 되는 거지. 얘를 이렇게 적을게. 여기를 A, 여기를 P, 여기를 C. 좀 보기 편하게. 그럼 결국엔 P라는 점이 어디 있어야겠어? 저 A, B 위에. 그치, A, B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3대 1이니까 결국엔 P가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P라는 거는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3대 1로 내분하는 거겠지. 그래서 1번은 보면 점 P는 삼각형 ABC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물어봤잖아. 그래서 3분 AB를 3대 1로 내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면 PAC 요 삼각형의 넓이와 PBC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 물어봤어. 몇 대면? 3대 1. 근데 이제 요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하여 A 곱하기 벡터 PA 더하기 B 곱하기 벡터 PB 더하기 C 곱하기 벡터 PC가 0벡터일 때 삼각형 PAB 대 삼각형 PBC 대 삼각형 PCA의 넓이의 B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야. 이게 예전에는 진짜 자주 나왔거든. 요즘에도 모의고사 보면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한 벡터를 이쪽으로 넘겨버려. 오케이? 위에서 넘긴 거야. 그리고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돼버려? 거의 1대1 아니 A 대 B면 그치? 3분 AB를 B 대 A로 내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를 C라고 한다면 내부의 한 점 P, 그러니까 이 점 P가 내부의 한 점 P가 이거를 B 대 A로 내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의미하는 게 내분 벡터라는 거야. 그럼 여기를 만약에 D라고 할게. 이 내분점을. 그러면 결국에 얘는 벡터 뭐가 되는 거야? P? D가 되는 거지. 그럼 이 벡터 PD와 벡터 PC는 무슨 관계야? 반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어야 돼? 이렇게 일직선 상황이 있어야 돼. 일직선 상황이 있으면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네. A 플러스 B 대 C 이렇게 내분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벡터 PD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C 곱하기 벡터 PC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길이의 B가 A 플러스 B 대 뭐가 된다? C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어려워? 괜찮아.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넓이의 B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삼각형 ABC의 면적을 이름이 S라고 할게. 그럼 삼각형 ADC 이거의 면적은 뭐가 되는 거야? S를 가지고 구하면 표현하면 A 플러스 PS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 PCA를 구하면 이 삼각형을 구하면 이거는 삼각형 ADC의 뭐가 되는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자리에 이 녀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어떻게 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BS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삼각형 PBC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쪽 삼각형을. 그러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뭐가 되겠어? AS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면 나머지 삼각형 PAB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랑 이걸 더한 게 S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몇 S? CS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삼각형 PAB 대 삼각형 PBC 대 삼각형 PCAB는 뭐가 되는 거야? C 대 PBC에 해당하는 거 분자 A 대 B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개수 있잖아. 이게 결국엔 삼각형의 B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봐봐. PA 앞에 A가 곱해져 있고 PB 앞에 B가 곱해져 있고 PC 앞에 C를 곱해놨잖아. 요 꼭지점 A가 마주보는 여기 있지. 여기가 요 A를 나타내는 거야. 쪼갰을 때. 여기 B가 마주보는 여기 있지. 여기가 S, B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S, C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이렇게 해야 돼. 이해되지? 이거 봐봐. 107번 문제. 넓이가 14인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뭐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이 녀석이 뭐를 구하래? 삼각형 PAB 대 삼각형 PBC 대 삼각형 PCA 이거의 넓이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3. 2대 3 대 2.
2가 되는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인데 이게 C 대 A 대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넓이 구하는 거니까 전체 7분의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여기 종합 문제 있나? 없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잠시만. 여기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교과서에는 선생님이 예를 하나 줄게. 삼각형 ABC가 있고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AC를 벡터 B라고 할게. 그랬을 때 AC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 그리고 BC의 중점을 Q라고 할게. 그랬을 때 B와 AQ의 교점을 R이라 할게. R이라 할 때 벡터 AR을 n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B로 표현할 때 n 플러스 n의 값은 이렇게 먹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결국엔 다 내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분하는 거에 성질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이제 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에서 이렇게 이 녀석을 내분하는 벡터로 바라볼 수 있죠. 요 벡터와 요 벡터에 의해서. 그리고 이걸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낼게. 문제를 잘못 냈어. 이건 여기는 3대1 이게 맞고 여기에 중점을 Q라고 할게.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교점을 R이라고 할게. 왜냐면 여기다 잡고 하면은 이 표현을 B로 바꿨어야 돼. 문제가. 그래서 여기서 벡터 AR을 벡터 A와 벡터 B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해라 라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바라보는 게 이 삼각형에서
이 벡터를 표현하는 거나 또는 요 삼각형에서 요 벡터를 표현하는 결과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걸 이용해 갖고 얘를 풀어낼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이 R이라는 게 우선은 P와 B를 내분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B를 T 대 1-T 이렇게 둬도 되는 거죠. 얘가 만약에 뭐 2분의 1이면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벡터 AR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되냐? AP 벡터라는 거는 AC 벡터의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그래서 얘가 4분의 3 벡터 B 이렇게 표현은 된다고.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하면 T 더하기 1-T는 1이 될 거니 4분의 3에다가 1-T를 곱한 거 더하기 벡터 A에다가 T배를 한 거. 이게 벡터 AR을 나타내는 벡터인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요 삼각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여기를 S라고 두면 여기는 1 빼기 S 이렇게 둘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제 요 AQ 벡터는 뭐로 표현이 가능해? 2분의 1의 벡터 A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 벡터 AR이라는 건 또 T 더하기 1, S 더하기 1-S는 어차피 1이니까 여기는 벡터 B가 되는 거고, 그래서 벡터 B 곱하기 그러니까 1-S 곱하기 벡터 B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S의 벡터 A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그럼 이 두 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결국엔 T는 2분의 1 S랑 같은 거고, 요 식에서 4분의 3의 1-T는 1-S랑 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S는 2T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기다 2T를 집어넣어. 그럼 얘가 양변에 4배 하자.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3이고 4니까 이쪽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3t 넘기면은 5t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럼 t의 값이 뭐가 돼? 5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 5분의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럼 벡터 AR은 뭐가 돼버려? 4분의 3 곱하기 5분의 4의 벡터 B 더하기 5분의 1의 벡터 뭐가 된다? A. 그래서 결국엔 5분의 3 벡터 B 더하기 5분의 1의 벡터 A.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5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 근데 얘를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내분점 같은 거 이용할 때. 초등학교 때 지렛대 원리 이런 거 배웠지. 여기 스몰 M이 있고 여기 라지 M이 있어. 그럼 여기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스몰 M. 그럼 수평을 이루잖아, 그지? 그러면 이 지렛대는 결국에는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의 무게를 지금 받고 있는 거겠지. 이해돼? 요거 가지고 얘를 풀어볼 거거든? 우리는 이제 요 벡터를 표현할 거야. 자, 여기가 이제 지렛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봐. 지금 이제 거리비가 몇 대 몇이야? 1이죠. 그럼 여기 3의 무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 1의 무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몇의 무게야? 1. 그럼 여기 몇의 무게를 갖추고 있어? 2를 갖추고 있는 거지. 또 여기도 이제 지렛대라고 생각해봐. 지금 여기 1의 무게가 있잖아. 그럼 수평을 두려면 여기 몇의 무게가 있어야 돼?
3. 그럼 여기 몇의 무게를 받치고 있어? 4. 그러면은 이 녀석이 지렛대를 얘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4. 이해가? 그러면은 요게 5, 지금 4분의 3에 뭐가 되는 거야? 벡터 B인 거지. 그럼 요 벡터와 여기 벡터 A를 가지고 요거 이제 표현하면 돼. 그러면 1 더하기 4니까 뭐가 돼야 돼? 5분의 4분의 3 벡터 B 곱하기 4 더하기 벡터 A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어떻게 돼? 지워지지. 그럼 5분의 3에 벡터 B 더하기 뭐가 돼? 벡터 A 이렇게 표현이 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 위치 벡터를 찾는 문제 중에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되는 것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 얘는 이제 이런 걸 이용하면 돼.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 풀어봐. 여기 P는 2대1, 2대1로 내분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3대1로 내분하는 거야. 그랬을 때, 벡터 AB를 벡터 A, 벡터 AC를 벡터 B라 할 때, 벡터 AR을 N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B. 그랬을 때, MN의 곱은 이렇게 물어봤어. 해봅시다. 여기 이제 지렛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3대1이니까 여기 1의 무게 받치면 여기 3의 무게가 있겠죠. 그럼 이게 지금 2대1이니까 이 C는 2의 무게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P는 3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3대3이니까 중장이라는 얘기인 거다. 그럼 벡터 AP는 3분의 2의 벡터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벡터 A인 거니까 우리 벡터 AR이라는 건 2분의 1대1인 거니까 3 곱하기 3분의 2의 벡터 B. 그럼 이렇게 할까? 3 벡터 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지.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 B 더하기 뭐가 돼야 돼? 2분의 3 벡터 A. 근데 잠시만, 그냥 1대1이라고 해야 된다. 미안해. 1대1이라고 하자. 1대1 2분의 3대3이라고 했으면 여기 6이라고 했어야 돼. 2분의 3분의 2의 벡터 B 더하기 2분의 1 벡터 A. 그래서 결국엔 3분의 1 벡터 B 더하기 2분의 1의 벡터 A 두개 곱하면 6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예전에는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요즘에는 그냥 내신에도 잘 나오는 거라. 학교에서 이런 거 안 했었지. 그래요. 그 다음에 자취에 관한 얘기를 하나 좀 해야 돼. 자취에 관한 얘기. 뒤에 가서도 할 건데 자, 어떤 얘기를 조금 할 거냐면 벡터 P라는 게 n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P로 표현된대. 그리고 만약에 n 플러스 n의 값이 1이래. 그럼 그때 벡터 P의 자체는 뭐가 되냐?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벡터 A가 있고 여기 벡터 B가 있어. 물론 m 더하기 n이 1이니까 이 세 벡터의 시점이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 종점들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계수합 1이니까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기억나? 안 귀여워. 확실해. 약간.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그랬을 때 이제 벡터 AC라는 건 벡터 AB의 실수배로 표현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시점을 다 5로 바꾸면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A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그래서 벡터 OC라는 건 OA를 넘기면 1 마이너스 T의 벡터 OA 더하기 T배의 벡터 OB. 그리고 계수합이 얼마야? 1. 그러면은 여기 세 종점이 어떤 상태에 있다 그랬어? 일직선 상태에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벡터 P에 뭐를 물어봤어? 자취를 물어봤지. 근데 보니까 벡터 A와 벡터 B의 실수배의 합으로 표현된 게 벡터 P란 말이야. 근데 여기 m 더하기 n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계수합이 1이니까 결국엔 2점, 2점. 그리고 P의 종점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 일직선 상태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 P가 결국엔 의미하는 게 A, B의 종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봐봐. n 플러스 n이 1이잖아. 여기 0 대입하고 1 대입해봐. 그럼 의미하는 게 어떤 점이야? 요 점인 거야. B. 그리고 여기 1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요 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태희야, 얘가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벡터 B와 2분의 1 벡터 A의 합벡터니까 종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얘 값이 2고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이것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럼 벡터 B를 몇 배 한 거야 지금? 2배 한 거죠. 그리고 OA 벡터랑 방향이 반대인 거지.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해가? 그럼 이 둘의 합벡터를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 연장선 어딘가 여기 딱 위치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취를 점으로 찍으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를 조금 변형시켜 보자고. 벡터 P는 m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 이건데 요거는 2m 플러스 n의 값이 1일 때 벡터 P의 자취가 뭔지를 물어봤어. 여기는 2m 더하기 n이 1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 m이 몇 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식을 변형을 좀 해주는 거야. 우리는 얘가 몇 m이면 편해져? 자, 얘를 2m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좀 보기가 편해지지. 그럼 여기를 2분의 1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이 둘의 개수합이 얼마야? 그럼 벡터 P는 어떤 점과 어떤 점을 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벡터 A의 중점과 벡터 B의 어디를 지나는 거야? 종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벡터 P가 n 곱하기 벡터 A 더하기 n 곱하기 벡터 B인데 n 플러스 n의 값이 1인데 m의 값이 0과 1 사이이래요. 그랬을 때 이제 P의 자취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뭐가 되겠어? 그치, 3분의 1이죠. 지하로 틀어야 되나? 나쁘지 않은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못하겠어. 이 제약 조건 때문에 이게 이제 직선이 그려지지가 않죠. m의 값이 0이면 n의 값은 1이니까 이제 이 점이 될 거고, 만약에 m의 값이 1이면 n의 값은 0이니까 여기가 될 거고, 이 사이의 값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1,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거 이런 점이 되는 거니까 내부의 점에 대해서 항상 이 바깥쪽 범위가 아니라 이 A, B 사이에서만 자체가 나타난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건을 M이 0 이상 이렇게 줘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M이 0 이상이면 반직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반직선이 돼버려. 기어를 틀까? 그래서 이렇게 반직선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미를 좀 해석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 그래서 그냥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벡터를 두 개를 딱 이렇게 일치시켜 놓고 시점을 mn에 그냥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찍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보이거든.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거 평면 벡터의 성분은 알아 몰라? 이게 뭐죠? 보면 알 수도 있어. 여기 수업이 좀 들어가. 이제 벡터의 좌표 평면 위로의 표현. 우리가 이제 위치 벡터라는 걸 배웠잖아. 그 위치 벡터가 모든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 평면 위에서 벡터를 표현할 건데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의 종점을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종점은 x좌표와 y좌표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게 좌표 평면이라는 표현인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벡터 A가 있어. 벡터 A가 있어. 그랬을 때
x 성분을 A1, y 성분을 A2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벡터 A를 A1, A2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벡터의 뭐에 잡힌 거야? 종점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키면 우리가 종점만으로 이제 벡터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는 이제 성분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 기본 단위 벡터. 이 수학에서 단위자가 들어가면 크기가 몇이라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그래서 x축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벡터를 우리가 벡터 E1이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y축에 대한 성분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벡터를 벡터 E2라고 표현하거든. 근데 이 녀석들은 크기가 다 1이 돼. 그리고 벡터 E1과 벡터 E2는 무슨 관계냐면 수직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지금 크기가 1이야. 그럼 요게 이제 벡터 E1, 이걸 기본 단위 벡터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벡터 E2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A1이잖아. 그럼 여기서 요 벡터를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 벡터 E1에다가 실수배. 이해가? 그 다음에 다 했습니다. 가도 돼. 그리고 요 벡터는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 벡터 E2의 뭐? 실수배. 그러면 결국엔 벡터 A라는 건 요 벡터와 요 벡터의 무슨 벡터야? 합벡터인 거죠.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로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A1의 벡터 E1 더하기 A2의 벡터 E2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벡터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가 벡터의 크기 같은 거는 직접 구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어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벡터 A 크기, 이 녀석은 뭐가 된다?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벡터 OA가 A1, A2고 벡터 OB가 B1, B2야. 그러면 벡터 AB의 크기는 뭐가 되겠어? 그럼 벡터 AB라는 거는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뭐가 돼? OA이지. 그럼 B1 빼기 A1, B2 빼기 뭐가 돼? A2. 아, 이걸 설명을 안 했구나. 조금 이따 얘기할게. 이 벡터의 연산을 얘기를 안 했네. 수업 들었으니까 이거 알고 있지 않아? 네, 안 해볼까? 그래서 벡터에 대한 기본적인 좌표 평면에서 표현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연산할 거거든. 벡터 A를 A1, A2, 벡터 B를 B1, B2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같은 성분끼리, 그러니까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게. 두 번째 벡터 A 빼기 벡터 B2도 A1 빼기 B1, A2 빼기 B2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세 번째 벡터의 실수를 그러면은 각 성분에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표현을 이렇게도 한다. 이렇게도. 그럼 이게 넣어줄 때는 각각 해주는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이 좀 표현을 해보면 자, 이게 지금 A1, A2, 얘가 B1, B2야. 근데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어떻게 하겠대? 더하겠대. 그럼 더하니까 당연히 한 벡터의 종점을 다른 벡터의 시점으로 이렇게 일치시키는 거지. 종점으로 다른 벡터의 시점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삐뚤어졌다. 왜 안 맞아? 우리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종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A1.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A2. 그러면 결국에는 요 점의 X 성분은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이제 A1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B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Y 성분은 A가 A2니까 A가 뭐야? B2잖아. A2 더하기 B2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빼기도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뭐 실수면 당연히 MB하는 거니까 닮음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벡터의 연상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 단원 내용 전부인데, 그래서 아까 벡터 A, B. 자, OA는 A1, A2. 그럼 벡터 OB는 B1, B2잖아. 그럼 벡터 AB는 어떻게 표현돼야 돼?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A.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B1 빼기 A1, B2 빼기 A2죠. 그럼 벡터 AB의 크기는 뭐가 돼야 돼? 루트 B1 빼기 A1의 제곱 더하기 B2 빼기 뭐가 돼? A2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종점의 거리가 뭐가 되는 거야? 벡터 AB의 크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안 풀게요. 이게 다 그냥 연산이야. 이거 봐봐. 벡터 A, 벡터 B가 A일 때 벡터 X를 성분으로 나타내래. 그럼 이게 이제 2벡터 X 빼기 2벡터 A. 그럼 이렇게 하나 지워질 거고, 얘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벡터 X는 3배의 벡터 A 빼기 3배의 벡터 B. 이거 3배, 3배에서 두 개 어떻게 해줘라? 빼라. 그 말일 거야. 이해돼? 이것도 여기다가 K배, 여기다가 K배, 여기다가 L배에서 더한 다음에 얘랑 같아지는 K의 값 찾으래. 9번 하나만 합시다. 얘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거라고 했거든. 우리 이거 자취 문제잖아. 그럼 점 P를 우리가 이렇게 X, Y라고 두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있지. 우리 좌표 평면에서는 시점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원점이 돼야 돼. 그럼 얘네들 다 원점이 되게끔 바꾸면 OA 빼기 OP
5b 빼기 5p 50 빼기 5p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 5a 더하기 벡터 5b 더하기 벡터 5c에서 3배의 벡터 5p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3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성분이 마이너스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에 x, y니까 계산하면 빼기 3 빼기 3x, 12 빼기 3y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크기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6이 된다 그랬어.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돼버리지. 3 끄집어내고 3 끄집어내니까 9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9에 y 빼기 4의 제곱은 36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중심이 마이너스 1,4고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근데 그걸 뭐 구하래? 넓이.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 잠깐만 쉬었다가 내적할게요. 내적. 이 내적은 이 결국은 벡터의 곱을 나타내는 거거든. 근데 이 벡터의 곱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내적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외적이라는 게 있어. 이건 아마 대학 가면 배울 거야. 이 외적이라는 거. 이 내적은 뭐냐면 이 내적의 정의거든. 자,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하겠대. 그럼 여기 이렇게 점을 찍어서 이게 지금 내적의 표현인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산을 하냐.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를 하거든. 근데 이 세타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벡터 A와 벡터 B에 뭐를 일치시키냐면 시점을 일치시켜야 돼. 시점을. 그랬을 때 요 이루는 각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요 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의 정의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 이게 내적의 정의인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내적을 그냥 이 식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식이 갖는 의미가 있어. 자, 봐봐. 요 B의 종점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봐. 그럼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어? 벡터 B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길이는 벡터 A인 거잖아. 그래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내적이 되는 거야. 그럼 또 반대로도 A에서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결국에 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내적이 되는 거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뭐가 돼? D라고 하면 A, B는 뭐가 성립해? 그래서 원상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내적의 의미로서 갖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적의 정의는 크기의 곱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인데 기하학적으로 갖는 의미는 뭐야? 한 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벡터에 뭐를 내릴 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때 요 만나는 점과 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와 다른 벡터의 크기의 곱이 결국엔 내적의 의미가 된다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적이 갖는 기본 의미인 거고요. 우리가 이 내적을 가지고 또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 우선 첫 번째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는 벡터 A의 크기, 벡터 B의 크기분의 뭐가 돼야 돼?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벡터의 평행과 수직. 자, 두 벡터가 평행하대. 그럼 두 벡터가 평행하다라는 건 결국엔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겠지. 근데 이루는 각의 크기는 뭐를 일치시켜야 된다 그랬어? 시점. 만약에 이게 방향이 같으면 이루는 각이 몇 도가 돼? 0도. 방향이 반대면 몇 도가 돼? 180도. 그래서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럼 그때 벡터 A 내적 벡터 B는 풀마 벡터 A의 크기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이렇게 표현해. 근데 얘는 안 써. 우리 두 벡터가 평행이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에 뭐로 표현된다 그랬어? 실수배. 그래서 얘는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두 벡터가 수직 관계래. 이건 되게 중요해. 계속 써먹어. 그러면 이루는 각이 몇 도야? 그럼 코사인 90도는 뭐야? 그러면 두 벡터의 내적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거에도 이용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다. 자,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같은 벡터를 내적하겠대. 그럼 같은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돼? 벡터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 코사인 뭐가 되는 거야? 0도,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벡터 A의 크기에 뭐가 돼버려?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고. 근데 이게 보면 벡터를 연산했는데 결과들이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어? 벡터가 아니죠. 뭐가 나와? 스칼라가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의 결과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의 값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근데 이 벡터의 보기에는 두 개 있다 그랬지. 저 외적은 결과가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울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공간이 필요하거든. 근데 공간 벡터가 빠져가지고 얘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적만 기억하면 돼. 두 번째, 벡터의 내적을 성분으로 표현. 벡터 A를 A1, A2, 벡터 B를 B1, B2라고 할게. 그럼 벡터 A 내적 벡터 B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줘. 이게 내적 계산하는 거야. 이게 원래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방법만 가르쳐 줄게. 얘가 A1, A2 얘가 B1, B2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 3분 AB의 크기 있지. 3분 AB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거든. 하나는 뭐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이 길이의 제곱은 그럼 3분 5a의 제곱 더하기 3분 5b의 제곱 빼기 2배 3분 5a 5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제곱한 거랑 결과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잖아.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가 돼? 벡터 5a 내적 벡터 뭐가 되는 거야? 5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현한 다음에 정리하면 요 결과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내적의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내적의 연산 법칙. 벡터 A 내적 벡터 B랑 벡터 B 내적 벡터 A랑 결과가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여기서 이 성분으로만 생각하면 A1, B1, A2, B2인데 벡터 B 내적 벡터 A는 B1, A1, B2, A2니까 결과가 같을 거라고. 두 번째, M배의 벡터 A 내적 벡터 B. 이 녀석은 M 벡터 A 내적 벡터 B. 이걸 하나 벡터 A 내적 M 벡터 B를 하나. 이 결과는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 A 내적 벡터 B 내적 벡터 C는 벡터 A 내적 벡터 B 내적 벡터 C. 무슨 법칙? 결합 법칙. 근데 얘는 성립하지 않죠. 그치? 그렇잖아. 그렇잖아. 성립하지 않잖아. 안 되는 거. 그치? 여기에 결과가 뭐가 나와? 스칼라. 벡터 A랑 스칼라랑 내적할 수가 있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벡터 C. 이건 각각의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분배 법칙 또한 성립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일하게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내적밖에 없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 있었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던 거.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았죠. 자, 내적의 연산. 자, 다른 건 아니라 이런 거. M배의 벡터 A 더하기 M배의 벡터 B. 내적. P배의 벡터 A 더하기 Q배의 벡터 B. 아까 내적이 무슨 법칙을 성립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게 MP 벡터 A 내적 벡터 A는 뭐가 된다고? 벡터 A의 크기의 뭐? 제곱. 얘랑 얘 내적하면 벡터 A 내적 벡터 B나 벡터 B 내적 벡터 A는 어때? 그래서 MQ 더하기 MP의 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내적하면 뭐가 돼야 돼? NQ의 벡터 B의 크기 뭐가 돼야 돼? 제곱.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의 크기의 제곱이래.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야? M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 내적 N 벡터 A 더하기 N 벡터 B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럼 얘는 전기하면 m제곱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m은 벡터 A 내죠 벡터 B 더하기 n제곱에 벡터 B의 크기의 뭐가 돼야 돼? 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내적에 대한 연산들을 할 건데 자, 1번 5A랑 5B를 내적하겠대. 정삼각형이야.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내적하겠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1 곱하기면 2가 되는 거야. 자, 5A 곱하기 5M이야. 이거 곱하기, 아니, 5A 내적 5M 이거.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돼? M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M의 길이가 뭐야? 루트 3이지. 그럼 얘는 루트 3에 뭐가 돼야 돼? 제곱. 아니면은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OM이랑 AB래. OM이랑 AB 무슨 관계? 0. 그 다음에 OA랑 AB야. OA랑 AB. 얘는 뭐가 일치하지 않아? 시점이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이 길이도 이거, 이 길이도 이잖아. 이로는 각은 몇 도가 돼? 120도.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뭐가 돼야 돼?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태이야.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어. 평행하게.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 이게 지금 둔각이어서 그런 거거든?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내적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1이고 2인데 방향이 반대잖아? 마이너스 2겠지. 이건 5A 내적 5A의 대적. 아니 5A 내적 5A래. 뭐가 돼야 돼? 2의 제곱 4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내적은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바라봐야 돼. 이거는 이제 성분으로 내적 구하라는 건데 2번만 할게. 이 값이 14래. x성분 곱하니까 6x 빼기 곱하니까 2x. 그럼 이게 14가 돼야 되는데.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 이런 연산하는 거. 두 벡터 A, B에 대하여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요거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내적의 끝 구하래.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녀석 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크기를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 더하기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게 2거든? 그럼 얘 값은 4, 얘 값은 1이잖아. 그러면 벡터 A 내적 벡터 B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 녀석 3 벡터 A 빼기 2배 벡터 B 크기의 제곱을 구하는 거지. 9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12배 벡터 A 내적 벡터 B 그리고 플러스 4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그러면은 9, 4, 36 빼기 12 곱하기 얘는 2분의 3, 4 이렇게 될 거예요. 18이니까 22.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답은 뭐가 해야 돼? 루트 22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이해가?
틀렸네. 틀렸네. 뭘 틀렸지? 아,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54에 58? 루트 58. 그 다음 이거 두 벡터가 이루는 뭐를 구하래? 각의 크기를 구하래. 아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크기분의 뭐가 돼야 돼? 4죠. 그치? 그럼 벡터 A 빼기 벡터 B 구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벡터 A 빼기 벡터 C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2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가? 그럼 코사인 세타는 크기 루트 5, 크기 루트 5 곱하면은 플러스 2 빼기 0이네. 그럼 이루는 각은 뭐가 돼야 돼? 90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구하래.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 각의 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적이 필요한 거지. 그럼 내적은 어떻게 구해? 이거 제곱해. 15번에 1번만 할게요. 무슨 관계? 수직 관계. 그러면 벡터 A가 3,1이고 벡터 B가 1,2잖아. 벡터 A 빼기 X의 벡터 B. 그럼 얘가 3 빼기 X, 1 빼기 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뭐가 돼야 돼? 4, 3. 그럼 내적을 하면 4에 3-X, 3에 1-2X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 그럼 4, 3, 12에 15 빼기 10X는 0.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4.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평행관계는 얘는 아마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었잖아. 근데 그냥 한 벡터가 다른 벡터에 뭐로 표현된다? 실수배. 그걸 이용하면 되네.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표현하는 건데, 우선 이제 첫 번째 방향 벡터와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질 때, 자, 차별 평면이죠. 근데 우리가 원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하잖아. 근데 이 방향 벡터라는 게 주어져. 그래서 얘를 만약에 뭐 방향 벡터 D다 라고 한다면 방향 벡터와 평행하면서 여기 한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 볼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어차피 자치로 표현해야 되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벡터 OP 벡터 P라고 하죠. 벡터 P를 표현을 할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벡터 P라는 거는 여기를 벡터 A라고 한다면 벡터 A에다가 뭐를 더해주는 거야? 벡터 AP를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AP 벡터라는 게 얘랑 어떤 상태야? 평행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벡터 A 더하기 P배의 벡터
D 이렇게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만약에 이 A의 좌표를 x1, y1, P는 자취를 구하니까 xy, D를 L, M이라고 둘게. 그럼 얘네들을 성분으로 표현해봐. x, y는 x1, y1 더하기 t배에 L, M 이렇게. 얘가 x1 더하기 tl, y1 더하기 tm 이렇게 표현되겠지. 얘가 그럼 x는 x1 더하기 tl, y는 y1 더하기 tm 이렇게 돼버린다. 이해가?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t잖아. t에 관해 정리를 하면 t는 l분의 x 빼기 x1는 m분의 y 빼기 y1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l분의 x 빼기 x1은 m분의 y 빼기 y1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있잖아. 그걸 가지고 풀어도 돼.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분모에 오는 것들 있지. 이게 결국엔 방향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이 된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돼. 우리가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의 x는 x 빼기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되잖아. 그러면 이게 y는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지. 그럼 얘는 방향 벡터가 뭐가 되는 거야? 2, 1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가 주어질 때랑 또 두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향 벡터가 뭐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기울기. 그럼 두 번째는 두 점이 주어질 때. 근데 얘는 두 점을 아니까 방향 벡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점 A, x1, y1, 점 P, x2, y2. 그럼 여기 점 뭐가 있어? P가 있어. 그럼 이 녀석의 자취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이 벡터를 벡터 P, 여기를 벡터 A, 여기를 벡터 B라고 한다면 결국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벡터 P라는 건 벡터 A에다가 뭐를 더하는 거야? 벡터 AP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근데 AP 벡터는 이 벡터 AB와 어떤 상태야? 이 벡터랑 평행한 거니까 T배 벡터 A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럼 이게 뭐의 역할을 하는 거야?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돼?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여기 L, M 자리에 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2 빼기 x1분의 x 빼기 x1을 y2 빼기 y1분의 y 빼기 y. 이게 두 점이 주어질 때의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 직선이 평행하고 얘를 지나는데 그러면은 평행하다는 얘기는 결국엔 방향 벡터가 어떻다는 얘기랑 같은 거야? 같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그럼 얘 방향 벡터는 뭐가 돼? 4, 마이너스 4.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4분의 x 빼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y 플러스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에 2번은 이 두 점이 평행하대. 그러면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3분의 x 빼기 2는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 마이너스 1분의 y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안 어렵지?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랬어. 얘를 지나고 얘랑 어떻게 돼야 된대? 수직이 돼야 된대. 2분의 x 빼기 1은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3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돼야 돼? 2,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러면 얘랑 수직인 벡터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이렇게 직선이 있어.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직선은 L이랑 얘가 L인 거야. 근데 수직이면서 어떻게 돼야 된대? 여기 마이너스 3,2를 지나야 된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직선이 한 점만 표현할 수 있으면 어때? 얘랑 내적이 0이다를 이용하면 이 점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t라고 넣는 거야. 그럼 x좌표는 뭐로 표현돼? 2t 플러스 2. y좌표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지. 이 점의 좌표를 2t 플러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두는 거야. xy 관계를 이렇게 다른 문자로 표현하는 걸 무슨 방정식이라 그래? 매개변수 방정식. 자, 그럼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 가지고 벡터를 만들어. 벡터 AB라고 하자. 벡터 AB는 뭐가 돼야 돼? BA라고 하자.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2t 플러스 4. 또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지. 그럼 얘랑 무슨 관계라고? 그럼 2배에 2t 플러스 4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게 0이 돼야 돼. 그럼 결국에는 4t, 5t 플러스 5는 0 이렇게 돼버려. 그럼 t의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인 거죠. 얘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그럼 벡터 BA는 뭐가 되는 거야? 2,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저거 플러스 어디? 아니 7 아니 아 7이구나. 7이네. 마이너스 5분의 7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4인데 5분의 6 5분의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그냥 1,2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분의 x 플러스 3은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뭐가 돼야 돼? y 빼기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이해가요? 2번은 얘랑 평행해야 된대. 그러면 쟤는 3분의 x 플러스 6은 y거든? 그러니까 방향 벡터가 뭐가 돼? 3,1인 거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3분의 x 빼기 5는 1분의 y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 보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있잖아.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방향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그거 구하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벡터가 얘랑은 평행이고 얘랑은 수직관계라고 했잖아. 그럼 얘네 둘이 평행이니까 이 녀석의 방향 벡터랑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 뭐로 표현돼야 돼? 실수배. 그리고 여기 방향 벡터랑 여기 방향 벡터는 내적이 뭐가 돼야 돼? 0. 그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원방은 즉 본 날 설명해 줄게.